연암국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독서 알기 쉬운 열 전달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29번부터 33번까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 다른 지문 있죠. 추격 사이클이라는 지문이나 아니면 우리 차이의 철학 나머지 지문들은 다 칠판의 해설 영상을 다 지금 녹화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요 영상은 요청에 의해서 오늘은 태블릿 PC 버전으로 해주세요 라는 연아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은 특이하게 태블릿 영상으로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지문도 짧고 문단 개수도 4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과학 지문이긴 한데 이 과학 지문과 일상 지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서 선생님과 꼼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혹은 필기를 놓쳤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알기 쉬운 열 전달 시작할게요. 일상에서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말 그대로 열 전달이라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 정의가 나옵니다. 열 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조리 과정에서의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자, 이런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열 전달은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계속하겠습니다.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자, 또 중요한 거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이웃의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활동적인 입자에서 덜 활동적인 입자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봐. 온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뇌 전도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한답니다. 2번 문단 들어갈게요.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열이 전달되는 비율이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왔거든요. 자,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데 열 전달률이라는 것은 결국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자, 어때요? 그러면 음식 조리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육즙이 빠진다 이런 것들 있지. 자, 이것이 고온에 빨리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빠져. 바깥이 바삭바삭해서. 근데 결국 조리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열 전달률이 자, 그것의 어떤 뭐 식감이나 음식의 풍미를 더 드러내기 되게 중요한 요소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요. 온도 차이와 면적에 자, 되게 또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다시 또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 열 전달률 자,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 차이에 비례한대. 다시 말해서 열 전달률이 높으려면 온도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야. 막 100도, 0도 막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 그러면 열 전달률이 잘 전달된대. 자, 혹은 또 무엇과 열 전달률은요? 면적과. 넓은 면적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또 이 열 전달률이 잘 되나 봐요. 자, 그런데 반비례하는 게 있다. 무엇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별표 한번 쳐놔볼까? 자, 우리 하나님들 요거 한번 별표 쳐주세요. 열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아까 했던 얘기예요. 우리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 전달률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프리에이기 때문에 라고 돼 있죠. 자, 뭐 또 생소한 사람 한 명 나왔어요. 색칠 한번 해줄게요.
이를 프리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또 다른 거 나왔어. 동일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죠? 온도 차이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 물질마다 열 전달률이 다 다르대요. 자, 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률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즉 열 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파란색으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열 전달률은 플러스 또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열 전도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당연히 열 전도도가 높다면 열 전달률이 높겠죠? 따라서 프리의 열 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 전도도가 높은 경우에는 열 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얘도 결국은 비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열이 이동이 잘 되는 물질이라면 열 전달률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열 전달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일정한 단위 시간 안에 열이 얼마만큼 이동되느냐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물질이 뭐 쇳덩어리나 이런 것처럼 되게 열이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열 전달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뭐 고무라든지 잘 늦게 가는 거 있잖아. 왜 나무 이런 것들은 뜨거운 거를 나무로 짚어도 좀 되지 않아?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열 전달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튀김의 조리 과정을 프리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얘들이 만나잖아요. 식용유랑 식용유가 미리고 튀김이 쏙 들어가잖아요. 자,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냄비를 가열해서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숨어있는 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인다라고 돼 있잖아.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열 전달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자, 무엇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온도 차이를 높인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 차이. 그러니까 식용유를 미리 굉장히 달궈 놓는 거야. 그러면 뭐 새우튀김이나 돈가스 튀김을 넣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과 이 뜨거워진 식용유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심해지겠죠? 자, 그럼 열 전달률이 높아요. 그러면 빨리 많이 움직이겠지. 일정 시간 안에.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이 된대. 공기방울이 형성이 되는데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열 전달률로 인해서 열 전달률이 높으면 기포가 생긴다냐 봐.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돼서 생겨난 것인데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 높은 열 전달률. 자, 높은 열 전달률이 있잖아.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기포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서 식용유 속에서 수증기로 변해서 이것이 기포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즉 수분이 기름 안에서 수증기가 되면서 그 식용유 안에서 이건 공기가 아니니까 사라질 수가 없겠죠. 기포의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기포들이요 당연히 식용유 표면 위로 올라가게 돼서 공기 중으로 없어지게 되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소리 있죠. 자, 이 그러면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지글지글 소리가 심하다는 것은 기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자, 기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열 전달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수증기 기포들은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렇지?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서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그래서 수증기의 형태로 수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 빈칸을 재료 안쪽의 수분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수분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분이 기포로 빠져나갔거든요. 자, 나가면 이 수분이 어디에서? 자, 안쪽에서 표면적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면 자, 얘들이 또 어떤 걸 하나? 수분이 어떤 기능을 하나 보자.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계속해서 기포로 변하기 뽀글뽀글 소리 내면서 변하고 이로 인해서 재료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또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일종의 공기층, 기포 공기 구멍이잖아, 공기잖아.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다라고 돼 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기포의 기능은 정리 한번 해보면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덜 기름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서 열 전달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에서 빨리 다 타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을 전달되게 되어서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해준다. 그럼 세 번째인데 골고루 잘 익게 한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2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의 정답은요.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재요. 자, 정답은 5번이거든요. 5번.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문 틀린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지? 우리 1번 문단에 여기 있잖아요. 한 물질 내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았죠? 그대로 나와 있는 지문을 봤다는 거죠. 우리 1번 우리가 지금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1번만 한번 본다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난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전도란, 자, 이 전도란 뭐라고 그랬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활동적, 덜 활동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있었습니다. 자, 이리하여서 정답은 너무 쉽게 5번이 도출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3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3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거 열 전달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부원의 5번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내 온도의 영향을 이번에는 최소화야.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겠죠. 안 그러면 금방 이동이 돼가지고 바깥에 있는 찬 공기, 안에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다 나가게 될 거거든.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더 높은 재질을 현관문으로 사용하지 좋겠어. 완전 틀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네,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안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바깥으로 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열 전도도가 높다면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따뜻한 온도가 바깥에 있는 추운 곳으로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0번에는 쉽게 5번입니다. 31번입니다. 자, 31번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기는 A의 과정을 도식화한 거래요. 자, 아까 우리 그 요리하는 과정, 조리 과정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라를 한번 이해해보라 라고 얘기했어. 자, 3번에 자, 우리 다 한번 볼까요? 재료 표면에 기포가 생성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다에서는 열이 전달됨에 따라서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겠도라는 말도 안 되는 지문. 이거 3점짜리 문제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자, 튀김 재료의 수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적었죠? 안에부터 어떻게 안부터 표면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다. 수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생긴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식용유가 우리 튀김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덜 기름지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31번의 정답은 쉽게 3번입니다. 32번입니다. 32번의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지문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맛있는 복입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기포들은요. 무엇 사이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아까 어느 부분에 있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새우가 아닌가요? 좀 발음이 힘든가? 이렇게 새우 맞나요? 새우. 자, 이 새우가 있어. 새우가 있는데 바깥에 이거 다 식용유거든요. 식용유. 근데 이 새우의 가쪽에 말이야. 자, 이쪽에 뻐글뻐글 튀김옷이 있어. 뻐글뻐글 어떻습니까? 가쪽에 물론 다 색칠해야 될 거야. 이쪽에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포가 생긴다면은 바깥에 있는 식용유가 안에 있는 새우에게 안 들어가게 해서 덜 기름지게 만든다는 게 지문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튀김 재료랑 식용유 사이겠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맞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해준다. 자, 또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직접 튀김 재료로 직접 열이 가버리면 안 돼. 왜? 공기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전도되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골고루 있게도 해줘라는 부분도 있었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 요건 한번 지워볼까요? 새우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요. 자, 3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요, 정답 5번이에요. 자, A와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자, A 우리 한번 볼까요? A가 어디 있지요? 따르면이네요. 자,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여기네요.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지? 자, 열전도 법칙이라는 어떤 사실에 의하면이란 뜻일 거야. 자, 의하면 33번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이 답인데 그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을 진행했다. 딱 맞네요. 정답은 그리하여 33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2011학년도 2020학년도 11월 달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였습니다. 친구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